안녕하십니까, 최리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결국 끝장을 볼 것 같습니다. CEO 간의 최종 합의가 결국 결렬됐다는 소식. 이 소식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줄이려는 결국 마이너스로 끝날 분위기인데요. 보합세 혹은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함께 상승폭이 꺾여 오늘 잘하면 반등을 못할 것도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샀다고 하지만 하루 동안 매수 강도가 총 합해야 현물 기준 2천억 순매수가 안 될 정도로 조금은 주춤하는 양상인데요. 외국인이 코스닥 쪽은 잘하면 팔면서 끝낼 공산입니다. 조금 예전과 같지 않은 외국인이다 싶은데 삼성전자 종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반등했을까요? 종가부터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실시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지만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장을 시작했는데요. 어제보다 1954선에서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장중에는 1960선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죠. 하지만 개인이 매도폭을 키우고 또 기관도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장 마감 40분 정도를 남겨두고 하락 반전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마감 가까이 주춤한 것도 지수 소폭 빠지는 원인이었고요. 하지만 외국인은 11거래일째 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프로그램 매매도 5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07% 하락한 1944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세로 장을 시작해서 장 초반부터 개인의 매수세의 8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33% 상승한 49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시면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상한제 도입 후인에도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흘 만에 하락했는데요.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40전 하락한 1131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끝내 상승불을 밝히지 못하고 하락 전환 마감했습니다. 오늘 0.08% 밀려나면서 128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도 막판에 더 빠졌습니다. 1.66% 하락하면서 38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기아차는 1.17% 상승했고요. 현대모비스도 상승 반전하면서 0.32%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은 0.21% 소폭 하락하면서 97,000원에, 현대중공업은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신한지주도 오늘장 1.3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7,1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44% 강세를 보이면서 23,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06% 오르면서 28,700원을 종가 기록했습니다. CJ홈쇼핑도 3%대로 강세를 보였고요. 서울반도체도 0.69% 오르면서 21,900원을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약보합권에서 안랩도 소폭 밀려나면서 11만 9,7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젠백스도 2.41% 하락하면서 42,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M도 1.13%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CJENM은 6%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26,100원에, 인터플렉스도 소폭 상승하면서 69,9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좀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정유화학주가 기관의 매도에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틀째 하락했네요. 죄송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0.88% 하락하면서 16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과 호남석유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KP케미칼도 역시 2.59% 밀려나면서 13,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장비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HB테크놀로지는 9%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원익 IPS는 3%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휴먼텍코리아와 STX 반도체도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PSK도 1.75% 오르면서 4,0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대권주자로 확정된 가운데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끈 재료가 소멸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보령 메디앙스는 3.05% 밀려나면서 15,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4.35%, 비트컴퓨터도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지 역시 2.63% 하락했고요. 대유 신소재와 대유 에이텍도 각각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이어 제품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히며 주가 강세를 이끌던 음식료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 점검 소식에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농심은 3.6% 밀려나면서 24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양식품도 1.6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오뚜기는 1.23% 오르면서 20만 6,500원에, 오리온은 2.41% 상승했고요. 롯데제과 역시 주당 6만 원씩 오르면서 170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통주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통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세계는 5.57% 강세를 보이면서 23만 7,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GS 홈쇼핑도 4%가 넘게 상승했고요. 현대백화점은 2.81%, 그리고 CJ 홈쇼핑도 3%로 오르면서 20만 5,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카카오게임이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카카오톡 관련주들이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와 모바일 게임 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른손게임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카카오톡의 서버를 제공하는 KINX는 4.38% 오르면서 13,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KINX의 대주주인 가비아도 0.61% 상승했고요. 오늘 카카오톡과 연계 전략이 성공적이라는 증권사 평가에 위메이드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54,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 급락과 맞물리면서 코스피가 한번 크게 밀렸었는데요. 어제는 약간 주춤했었고 오늘은 상승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밀리면서 1940선대 초반까지. 글쎄요, 확실히 시장이 조금 약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들어볼 텐데요.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외국인들 막판에 좀 더 사서 현물 2,500억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늘장 간단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외국계 자금이랑 이제 국내 자금의 흰교르기 양상이 좀 지속이 됐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자금 같은 경우는 이게 1,800선에 근접할 경우에 좀 매수 물량을 늘리고 이제 좀 1,900선을 돌파할 경우 좀 매도 물량을 늘리는 이런 전형적인 박스권 트레이딩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장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막판에 좀 몰리긴 했지만 여전히 좀 그 국내 주식형 펀드라든지 개인 쪽에서의 차익 매물들이 많이 좀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벽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횡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에 대한 해석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의 대부분을 좀 이제 외국계 자금의 강한 매수세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외국계 자금들이 대부분 좀 단기성 자금들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게 좀 한국 증시에 대한 추세적 매수인지 아니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견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헤지펀드 중심으로 한 단기성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경계 심리를 좀 늦출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7월 27일 이후에 이제 ECB 드라기 총재의 좀 이런 발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기대감만 가지고 반등한 장이기 때문에 증시가 좀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기대감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이제 증시에 좀 방향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뭐 지금 이번 주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 의사록 발표라던가, 그리고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독일 그리스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8월 32일에 잭슨홀 미팅,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2 통화정책 회의 같은 이벤트들은 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사주는 외국인,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그 자금의 성격이 조금 의문시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지수 일단은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세인데 주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고르면 수익이 좀 날까요?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수도 정체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 보더라도 지금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순환매 형식의 반등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좀 못 올라왔던 종목들, 지금 이제 7월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들에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좀 그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같은 이제 대표적 경기 방어주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기관 매수세들도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좀 경기 방어주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사실 뭐 7월 말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순환매 현상이 좀 계속된다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들고 계시던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추격 매수를 이제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관망세 내지는 좀 현금 비중을 늘리는 차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갑자기 시장을 마이너스권으로 돌린 주역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요거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과 CEO끼리 최종 합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집계상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추가로 더 판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요 이슈와 관련해서 또 주가 향방까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과의 소송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핫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삼성의 최대 고객사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는 많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있어서도 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이런 좀 힘겨루기 양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번 21일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배심원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미 연방법원 판사의 이제 정식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번 판결이 좀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근본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지금 1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가 항소를 하고 또 이제 애플이 이제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2심, 3심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1년에서 1년 반,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 정도는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에 좀 안 좋은 쪽으로 소송이 흘러갈 경우에 일시적으로 주가에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애플과 삼성의 기존에 이어져 왔던 밀월 관계가 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흐름이 나타나기는 힘들다라는 게 좀 전문가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파트너로서의 애플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의 이런 그 제조업 메이커인 삼성전자를 끼지 않고서는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제품들을 수급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양사 간 힘겨루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다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소송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좀 단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20, 30 넘어가는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향후 한 1년,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때 이슈에 맞춰서 다시 좀 시장에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들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소송이 조금 지리하게 길어질 가능성, 물론 단기 악재는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애플과 삼성 간의 서로 돕고 돕는 관계, 사슬은 끊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갔습니다. 앞서 통신이라든가 유통 유망하다는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수급 분석 들어볼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수급 분석을 좀 전반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프로그램 매수도 여전히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막판에 오히려 매수 강도를 높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1943.22포인트로 끝났죠. 0.1% 약보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장 마감에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지수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삼성전자가 시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약간 조금 왜곡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에 빠지면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다
조금씩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은 강보 그래서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내일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여전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지금 분위기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오전에 있었던 다우 증시를 보시면 애플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그렇게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미국의 지금 전고점 부근에 다다라는 모습인데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상향적으로 주식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줄이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으시고 대신 제한적인 매매는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유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 오늘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전차 쪽에 좀 관심을 보였나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요. 네,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요. 뭐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오늘은 약간 뭐 경기 선방적인 경기 방어적인 느낌이 좀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업 그리고 전기가스업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나 섬유유복이 상당히 상승세를 좀 부추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일단은 뭐 신세계라는 종목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잠시만요. 신세계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 쪽으로 상당히 큰 상승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글로벌 회복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면서 소비에 대한 패턴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를 보시면 수출에 대한 지표로 해당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글로벌적으로 소비에 대한 패턴을 보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신수익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유통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5%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한 개를 더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10% 정도 상승을 마감했거든요. 그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카카오톡이라는 키워드가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톡 서비스에 대해서 일단 게임에 대한 제휴를 맺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요. 큰 파동 자체를 일으키면서 오늘 54,000원대까지 다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쑥쑥 급등했었던 위메이드와 신세계를 특징지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위메이드와 신세계도 참 오늘 같은 기세 이후에 더 갈 것 같지만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내일장에 꼭 맞는 요거는 이제 내일부터 갈 것 같다라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크로바이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하는 뭐 종목군 같은 경우에 일단 종군당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조금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며칠 동안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말씀을 드리면 전에 한번 TV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2분기에 어닝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3분기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모멘텀을 더 들자면 일단 시장에서 무선 충전 관련주로 3분기 성장 모멘텀이 좀 전망이 되고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추세적으로 한번 지금 보시더라도 상향 추세 자체를 깨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좀 내일 매수에 가담을 하시자. 그래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5,180원에서 5,220원까지 분할 매수를 조금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980원. 그리고 목표가는 7,5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크로바 하이텍 얘기하셨는데 무선 충전 테마는 요즘에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좀 한동안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RF텍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예. RF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뭐 실질적인 부분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 오늘 2% 상승에 미쳤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내일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크로바이텍이 쪽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F텍과의 키 맞추기 기대한다. 크로바 하이텍 외국인들도 이제 조금 다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설명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또 수급 분석의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말씀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의 일정들도 많고 미국의 지표도 쏟아지는 한 주입니다. 특별히 오늘 코스피는요, 삼성전자가 반등에 실패하면서 하락 반전돼 끝났는데요.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관한 쉽고 명쾌한 해법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 그리고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주대영 대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내일장에서 이렇게 하면 수익 낼 수 있다. 답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사도 됩니까? 변수는요. 내일 종목 고를 때 선정 기준은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질문 4가지를 미리 드려봤습니다. 자, 답을 받았는데요. 자, 주대영 대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차익 실현의 시기로 삼고 내일 뭔가 사는 것은 조금 자제하지 않은 쪽이십니다. 김관수 과장님은 그러나 지난주에 이어서 관망과 약간의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리고 주대영 대리님은 변수로서 애플이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꼽아주셨고요. 김관수 과장님은 변수로 역시 외국인 수급 동향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종목 고를 때 종목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하셨고, 김관수 과장님은 전차군단 중에서 역시 골라내야 된다는 입장 유지하고 계시네요. 주대영 대리님은 결론적으로 오리온을 샀으면 하는 얘기 하고 계시고요. 김관수 과장님은 전차군단 가운데 금호 타이어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죠. 먼저 주대영 대리님, 내일 차익 실현의 계기로 삼자. 사실 1940에서 60선은 한 보름 정도, 한 10일 정도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만기 이후에 지금 1950선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수가 조금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밴드 하단으로 한 1940 정도와 밴드 상단 1960 정도 제시되고 있었는데요. 금일 같은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왔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130만 원에서 되밀렸다는 점이 오히려 조금 주식장을 짓누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최고치를 구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놓고 봤을 때 지금 양쪽으로 좀 분할돼서 지금 돈의 자금의 쏠림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도 좀 봐지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를 컨트롤하면 지수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1900선이라는 심리적 저항 라인, 지지 라인에서 한 번에 돌파했기 때문에 1950선에서 조금 횡보가 좀 길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좀 크게 보면 1940과 1960선을 좀 이탈하는 순간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1940을 깨고는 당연히 이제 1900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1960을 돌파해서 안착한다면 2000선까지도 무난히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 전략은 단순합니다. 조금 이제 차익 실현 계기도 삶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순환매에 돌아오는 종목들로 좀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뭐 WTI 같은 경우 이제 좀 상승했다 싶으면 이제 정유화학 섹터들이 또 반짝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1950선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900과 2000선을 동시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쪽으로 좀 더 이제 추세가 걸릴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1940선을 좀 지지해줬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다우지수 놓고 봤을 때 13,200선에서 조금 뭐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13,300선을 지금 터치할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진짜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제 찬물 껴지게 이제 삼성전자, 포스코를 필두로 해갖고서 지수 하락을 조금 이끌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크게 빠진 건 아니니까요. 종목별로 대응하면 내일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적응해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경우 우리 증시도 역시 이제 뭐 넓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어쨌든 주식 시장 아닙니까? 네. 우리도 조금 뭐 2,000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는 같이 좀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서 한 13,000 이상에서 조금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다우가? 3차, 네. 예, 3차 양적 완화 같은 얘기가 또 이제 쏙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G2죠. 이제 중국이 2,100선을 상해 증시가 놓고 있는데요. 2,100선을 지지 못하게 될 경우는 또 이제 그에 따른 뭐 지급 준비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 카드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믿자니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중국을 보자니 또 너무 밑으로도 또 열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조금 갈팡질팡한 네.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증시도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950선에서 지금 답보 상태에 좀 빠져 있다라고 보는데요. 화생 쪽에서도 이렇다 할 그런 흐름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날 들어왔다가 그냥 네네. 변동성을 이제 어느 정도 겨냥해서 수익을 내고 나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종목별로 양봉일 때 조금씩 따라가서 순환매 돌 때 차익 실현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종목별로 살금살금 아침에 분위기 보면서 따라가는 거, 예, 그런 얘기를 하셨고, 사실은 1,900도, 2,000도 양쪽 다 열려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일은 차익 실현의 계기로 삼자라는 얘기셨고요. 그 외에 반면에 우리 김관수 과장님은 관망과 분할 매수, 사실 지난주와 같아요. 지난주에도 관망 플러스 실적주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의견이셨잖아요. 일단 뭐 외국인의 매수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큰 변동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이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면서 조금 더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지까지 그 코스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그 자금의 흐름은 크게 변동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에 의해서 사실 주가가 방향성이 좀 움직이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에서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17% 정도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면 주가 코스피도 밀린다는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 지금 양상에서 지금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눌려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계기를 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 3주째 외국인의 순매수를 동향을 지켜보면 6조 9천억 원 정도가량의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큰 흐름에 있어서 변동성이 아직 포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지금 지수가 1940에서 어느 정도 지금 두 주째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는 특별한 이벤트들이 지금 거의 종료가 되어 있고 9월 달에 있을 이제 정책 이벤트라든지 혹은 뭐 옵션 만기라든지 이제 9월 달에 있을 변동성이 이제 대비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줄어 있고 지금 눈치 보게 장이 연출되고 있는 현재 장에서는 큰 상승, 큰 하락보다는 약간의 횡보 혹은 조금의 눌림을 줘가면서 이제 지수의 방향성을 좀 타진해가는 구간대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한 열흘 정도 이제 남아 있을 텐데요. 이번 달을 어느 정도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차군단이 그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겠지만 그 사이에 그 지수가 조정을 받는 구간대에서는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런 이제 그 경기 방어주 성격에서 좀 잘 움직이는 종목들로 그 조금 빠른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면서
하면서 좀 수익을 만드시는 구간대로 좀 여기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자와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는 또 외국인 수급, 우리 시장 분석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삼성전자에 오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애플과의 최종 일단 합의는 결렬이 된 상태.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머리 복잡하게 뭔가 답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삼성전자를 사면서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산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삼성전자를 어제 그제 외국인들이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나 아주 쉽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포트를 좀 조정한다. 삼성전자만 샀다가 딴 거도 지금 사는 중이라 그렇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외국인이 오늘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부분은 아직 큰 흐름에 있어서는 변동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연 이틀 동안 한 13만 6천 주가량을 이제 순매도 했었다는 것이 오늘 이제 시장에 조금 관심 사항이었고 또 그 지수를 조금 끌어내리는데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또 애플에서는 오히려 뭐 사상 최고의 또 그 주가를 기록을 했고 네. 이런 그 영향이 또 뭐 그 지금 삼성과 애플 간의 그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게 이제 그 연기가 되는 이런 또 제스처가 취해지면서 삼성전자로서는 사실 주가에는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글로벌 펀드 같은 이제 글로벌 자금들은 그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을 두 개를 동시에 놓고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차 매매를 좀 하는 양상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애플 쪽으로 조금 비중이 쏠려 있지 않나 이제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긴 구간대로 봤을 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우선 3분기에 있을 이제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고 오히려 뭐 또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발표할 것을 좀 예측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갤럭시 S3가 앞으로 이제 발표될 신제품이 될 애플의 그 차기 기대작인 아이폰 5와 이제 어느 정도 선전을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뭐 삼성전자의 주가도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꼭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는 단기는 아니죠. 장기 관점에서 3분기 실적까지 본다고 했을 때 사는 관점에서 예, 보는가요? 저는 계속 그 매수의 관점에서는 좀 유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앞서 그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들이라든지 손절 가격 정도는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삼성전자 얘기를 우리 김관수 과장님한테 들어봤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가격적인 면 일단은 지금 매수 관점인데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 얘기했습니다. 내일 주식 사도 됩니까에 대해서 관망과 분할 매수 그리고 차익 실현 얘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 시장의 변수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니까 주대영 대리님이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선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머니무브라고 해서 애플이죠. 미국의 애플 주식을 사고 삼성전자를 파는 그런 스프레드 거래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한 6조 원 이상 들어왔다고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이제 프로그램이죠. 기계가 들어왔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제 외인들의 선물 매수로 인해서 베이시스 개선, 그리고 이제 차익 프로그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급등했다라고, 그리고 급하게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삼성전자로 쏠렸는데요. 그게 과연 산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국내 이제 공매도를 좀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조금 낙후된 게 사실인데요. 공매도도 분명히 지금 같이 늘어났다는 것도 지금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거의 뭐 한 6조 이상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냥 아무런 뭐 안전장치 없이 바보처럼 그래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해지 상품에 충분히 해지 걸고 자기의 그 리스크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 장치를 했을 겁니다. 그게 저는 이제 공매도도 그만큼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이제 기아차 뭐 이렇게 현대모비스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매도 물량도 꽤 크게 상승해 있으니까 꼭 굳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6조 원을 샀기 때문에 이걸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2100, 2200까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좀 일각의 시선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든지라도 시장이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요. 일단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665불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6,235억 달러죠. 엄청난 금액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시총을 제낀 지가 13년 만에 최대치라고 이제 역대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 애플 컴퓨터 회사 그 주식 갖고서 대한민국 증시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지수가 상승했는데 조금 기술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부분은요. 사실 네. 지난주의 변수는 삼성전자 신용등급 전망 상향이었고 맞습니다. 오늘은 애플의 시가총액 1위 등극이에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지구촌에서 이제 IT 쪽, 뭐 특히 이제 컴퓨터 쪽은 아니죠. 이제 거의 뭐 갤럭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패드하고 스마트 아이폰, 기기. 예, 스마트 기기 쪽, 아이폰 5까지 뭐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간 증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인구가 계속 늘긴 늘어도 스마트 기기 사용 인구도 그렇게 많이 늘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일단 뭐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썼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이제 커질 수 있는 파이는 없으면 이제 양당 구도에서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제 2파전 양상으로 치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낙후된 게 이제 LG전자하고 노키아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애플이 진짜 최후의 독식을 할 수 있는 승자가 될지는 뭐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 또. 그래서 좀 애플 컴퓨터 차트 보면서 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봉의 그림인데요. 지금 뭐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장대 양봉 세울 때 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쉬어갈 수도 있는 마디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주봉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주봉 같은 경우는 지금 60주선이죠. 1년 평균에서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격도가 네.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네. 누군가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해야죠. 고공행진은 고공행진이래 약간 좀 따라잡기에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애플 컴퓨터, 애플이 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밀릴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조금 수급상에서 밀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여기서 다시 한번 꺾여서 지수 하락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은 애플 컴퓨터랑은 저는 같이 놓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애플이 우승자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밀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외인들의 재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조금 의미 있게 9시 한 30분 전에 조금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점이죠. 삼성전자를 일부러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주체로 삼았기 때문에요. 애플 컴퓨터는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애플 컴퓨터가 이제 사상 최대 뭐 지금 실적도 예상되고 있다라고 지금 뭐 벌써 기대감이 지금 들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화답하듯이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니까요. 애플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따가 뭐 김관수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짚어주실 겁니다. 예,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은 팔고 오늘 소폭이나마 다시 삼성전자를 사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김관수 과장님의 변수 얘기를 들어볼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귀를 쫑긋 세우고 보고 계실 외국인 수급을 꼽아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같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만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주체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그 매수의 그 강도를 조금만 줄이는데도 시장에는 이렇게 조금 강한 충격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시장이 우상향을 하고 좀 더 이제 그 코스피 지수도 상승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틀어진다고 하면은 바로 시장은 언제든지 그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2주간의 그 외국인의 그 집중적인 그 매수세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포인트는 그렇게 변함은 없습니다. 일단 6조 9천억 원이라는 자금이 지금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정책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그동안 시장의 그 유동성을 좀 많이 풀음으로써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그 실질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장이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당분간은 뭐 특별한 정책 이벤트라든지 혹은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돼가는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상승 혹은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대는 이제 9월로 좀 넘겨줘야 될 것 같고요. 9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유럽의 그 정책 이벤트들이 줄줄이 지금 대기해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움직임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될 수 있는 또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좀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안심을 하시고 큰 폭의 낙폭보다는 어느 정도 그 횡보 구간대로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장에 대한 전반적인 또 수급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종목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전문가님들이시니까 보냐고 질문 드렸는데 주대영 대리님은 순환매에 대비해야 된다. 네. 외국인들도 뭔가 이제 드러내놓고 누구나 알 만큼 쇼핑 목록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뭐 카운트하는 거 좋아해서 좀 따져봤는데요.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 그 유로화 사수 발언 이후 지금 외인 자금이 한 4조 2천억이 지난 만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지난 만기 날 뭐 1조 5천억 피크 쳤죠. 그리고서 이제 8월 10일부터 해서 금일까지 한 2조 5천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코스피 선물 차트인데요. 지금 상승했을 때 약 한 4조 2천억 외인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재밌는 건 여기서 이게 횡보하는 구간 2조 5천억이 들어왔죠. 아니 여기서는 왜 4조 원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상승을 못하고 이런 정체된 느낌을 줄까라는 거. 분명히 과대한 이격에 대해서 그만큼 물건을 내다 파는 그런 세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수 상승을 더 하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또 자금의 그런 유입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일단 이번에 들어온 한 6조 원 가량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뭐 미 국채 수익률 쪽에서 나온 돈일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미국 이제 분투죠. 이제 독일 쪽에서 유럽 독일 쪽에서 나온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통상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 움직일 때 약 한 5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4조에서 한 6조 정도 들어오면 뭔가 이제 파동들이 마무리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 파동 자체는 저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밴드 하단 이제 1900과 밴드 상단 2000. 도대체 어디로 이제 방향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국 쪽에서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은 워낙에 약하고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 들어갈 수 있고요. 미국 쪽은 이제 패권을 잡기 위해서 당권 싸움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한쪽은 뭐 지수, 다우 지수를 조금 흐리게 만들어서 민심을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다우 지수에 대한 흐름이 절대적으로라고 보고 있고 일단 눈치 보기 장세는 좀 더 지속될 거다. 그런데 위쪽보다는 좀 아래쪽이 더 강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일단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나마 좀 대안주죠. 경기 방어주 쪽으로 조금 흐름을 갖고 가셔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당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WTI 쪽을 좋다 싶으면 정유화학 섹터 쪽으로 그날 들어가서 그날 빠지는 그런 전략들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유지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언뜻 의견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조용하고 정체 국면인데 언제 1900 갈지 모른다. 또 언제 또 2000까지 갈지도 모른다. 뭔가 곧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김건수 과장님은 9월 쪽에 이제 방향성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계시고요. 자, 종목 선정법 순환매에 조금 매일매일 대응하는 그 정도의 방법을 얘기해 주셨고 김건수 과장님은 여전히 전차 군단을. 네, 맞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어디를 받쳐주고 있는지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전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뭐 타이어주들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좀 편승을 하고 가져가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어차피 9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3분기 본격적인 그 실적 모멘텀이 좀 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한해서 미리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해 가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수는 이미 급등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조정에 대한 변동성을 대비하는 지금 시점에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을 선정하시는데 그 다음 달인 9월 이후에 이제 그 실적 기대주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전차 군단을 또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9월 되면 벌써 3분기 실적 얘기 나올 거고 결국 전차 군단이 승리할 것이다. 물론 이제 중간에 게임주 같은 걸로 대피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아주 단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번외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복잡한 얘기 많이 들려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사면 되는지 결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오늘 종목으로? 네, 오리온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예.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초코파이로 유명한 회사죠.
지금 뭐 국내 제과 시장에서는 뭐 제가 보기엔 독보적인 위치를 좀 선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시장 쪽의 매출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쪽으로 인해서 계속 실적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면 될 종목인데요.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뭐 1년, 2년 갖고 갈 수 있는 투자 종목으로 갖고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그런 흐름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급락했었는데요. 예, 일단 뭐 주봉의 그림부터 차트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거의 한 40만 원대부터 한 90만 원대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돌려보면은 뭐 거의 한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정말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률 제고, 펀드 환매 제고를 위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관들에서 그 수익률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봉의 그림입니다. 61선에서 조금 살짝 깨졌다가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 나왔을 때 좀 밀리고 그 전일과 금일 조금 메꿔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목표 주가는 한 92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한 82만 5천 원 놓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내일 시초가 정도에 담으면 뭐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61선까지 다시 재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리온 설명 들어봤고요. 김관수 과장님은 아까 금호타이어. 네, 맞습니다. 금호타이어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큰 틀에서는 뭐 전차군단의 그 흐름에 편승하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네. 최근 타이어주들이 2분기 뭐 실적도 그렇지만 3분기에 대한 또 호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에 많이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잘 아시는 한국타이어라든지 넥센타이어는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는 그룹사의 좀 악재성 뭐 뉴스들이라든지 혹은 파업 뉴스들 때문에 주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그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그 생산에 복귀하고 시장 상황에서도 또 우호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글로벌 판매가 그 호조세에 이어지고 있으면서 주가도 또 양호하게 흐르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선순환 구조의 그 구조에 진입을 했다는 것이 또 강점으로 좀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15,000원대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 가격은 21,0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가격 설명은 보면서 얘기를 조금 다시 그럴까요? 들어볼게요. 예,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예.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가격은 15,700원에 오늘 지금 종가를 낮추고 있는데요. 지금 20일선과는 어느 정도 조금 이격을 조금 벌리고는 있지만 그렇게 괴리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좀 대응이 가능해 보이고요. 현재 지금 추세 자체가 일봉상으로도 어느 정도 그 지수를 받치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20주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지금 우상향하는 모양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그 매수 가능하시고 목표 가격 제시해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이익을 실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금호타이어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 AS 롯데 미도파를 얘기해 주셨었죠? 예, 경기 방어주 롯데 미도파 말씀드렸는데요. 뭐 수익이 그냥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지금 61선주에서 지속적으로 우상승 가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 15,000원까지도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는 지속 홀딩하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추천 다음날 급등하게 됐었는데 계속 홀딩. 삼성전자, 자 이제 가격을 좀 들려주실 때가 왔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에서 20주선에 지금 딱 걸쳐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로 다시 돌아서 줬고요. 최근 이틀간의 그 매도세는 어느 정도 그 포트 조정 정도의 성격으로 보여지고요. 그 큰 의미로서는 아직은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가에서도 목표 가격 충분히 달성 가능하니까는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긴 안목으로 좀 대응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반드시 좋은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3분기 최대 실적 기대 삼성전자 AS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내일장 전략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KT 올레 IPTV에서도 설경제 TV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